스티브 서비스의 미모의섭입니다. 자, 복습 잘하고 따라오시죠. 오늘 드디어 등기편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그 전에 복습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드디어 정말 오랫동안 일정이 잘 안 나서 제가 책을 2권 쓰고 있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안 나서 못 쓰고 있다가 이 필수서에 정답 부분을 올렸어요. 블로그에.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해설까지 올리려고 도전했다가 감당 못할 정도로 해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해설을 넣다가는 이건 뭐 정답 해설집이 이만큼 분량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정답만 일찍 보여드리고 다른 것들은 이제 강의 풀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걸로 제가 대신하는 거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블로그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정답지 참여해서 보시고요. 참고해서 보시고 아직은 뭐 정오가 없을 텐데 정오가 있으면 바로바로 공지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죠. 지난주에도 요거 했던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지금 복습 문제 보고 계신데 이 김장 말이죠. 이 문제만 해도 시험에 충분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논점을 확실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연습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 둘 중에 하나로 나오는데 순간순간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옳은 거 골라라 그랬는데 틀린 거를 체크하는 문제를 많이 푸는 그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틀린 거 보면 막 정답으로 마킹하는 이런 실수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도 연습을 해가면서 아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보시죠. 공유등기에 대해서. 자, 공유등기에 대해서 틀린 거를 골라야 합니다. 틀린 거 찾기. 자, 공유물의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지분의 과한수로 산다. 이건 민법 조문이라 그랬죠. 이용 계량. 공유물의 이용 계량, 이 관리는 과반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용익하는 그 자체는 과반이 맞죠. 민법 규정에 대해서. 그런데 그 용익, 이용 계량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과반의 찬성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등기를 할 때는요. 찬성했던 반대했던 그 결과에 따라야죠. 그러니까 이때는 전원이 등기 의무자가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다 그래서 여기가 틀려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틀린 거 골라라. 자, 권리 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해드렸죠. 여러분 교재도 사실 이거 정확하게 안 돼 있거든요. 우리 수험서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딱 정리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해드리면요. 권리 포기라고 하면요. 두루뭉술하게 얘기한 겁니다. 어떤 권리 포기하는가에 따라서 단독인지 공동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권리 중에서도 소유권의 포기라 그러면은 단독행위입니다. 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되겠죠. 그런데 제한물권의 포기는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돼요. 포기는 이제 원래 단독행위지만 그런데 그 소유권 포기도 또 둘러 나눠서 1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이 있을 수 없죠. 그 상대방 없는 단독이 맞는데 1소유권 중에서도 공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유 지분을 포기해요. 그럼 다른 공유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아마 민법의 책에서도 좀 부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짚고 넘어가면서 대비하셔야 되거든요. 민법과 같이 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했어요. 공유 지분의 포기 자체가 우리 이론적으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런데 등기는 어떻게 되죠? 단독행위 이런 얘기를 민법에서 했지만 등기는요. 그 지분을 포기하는 자와 다른 공유자들 간에 쌍방 공동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포기하는 자의 지분이 다른 공유자들에게 균등하게 희석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단독 신청이 여기서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민법으로 보시면 포기만 보고 단독행위인데 하다가 이제 틀리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건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틀린 거 골라라의 정답은 뭐 1번이 되겠고요. 2번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을 고친대요. 그럼 이거는 약정에 참여한 공유자들이 약정을 해놓고 일부가 그중에 한 명이 또는 일부가 고친다면 이 약정이 훼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경할 때는요 전원이 참여해야 된다는 거 요거는 이미 우리 규정에도 있고요. 등기법 규정에도 있고 출제도 됐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거는 전원이 공동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못 보다 보니까 고민만 하다가 틀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거래가액 등기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 요거 제가 그대로 한번 보여드렸는데, 여기 정오가 있습니다. 매매로, 요거는 고쳐드릴게요. 목록이 아니고 목록이 돼야 되겠어요. 목록. 그래서 정오표가 3개가 있었는데, 정오가 3개 있었는데, 요거 하나를 추가해서 제가 다시 올렸거든요. 요거. 이번에 하면서 여기 파일을 요거 만들면서 제가 발견했어요. 자, 어쨌든 매매 목록을 일단 고쳐주시고요. 옳은 거를 골라라는데 1번 보시면요. 매매를 했는데 판결로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자,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정도로 깊이 있게 공부는 안 했지만 기본적인 것만 좀 봤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셨죠? 매매했다고 해서 다 거래 신고하고 등기하는 거 아니다 그랬어요. 매매를 했는데 소송까지 갔어요. 그래서 판결 정본 또는 판결에 준하는 조서 가지고 등기하게 되면 그때는 판결문하고 조서에다가 검유 스탬프 도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판결로 해당할 때 등기할 때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야 됩니다. 이게 틀렸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2번이 정답이겠지 하면서 푸시면 되고요. 지금은 나중에 여기까지 하실 텐데 거래가액 등기 핵심은 거래가액 신고한 거래가액을 등기부에 어디 올리는 건데 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 하나의 부동산 거래했을 때는 당연히 갑구에 올립니다. 갑구에 소유자 누구 올린 다음에 거래가액 금 얼마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런데 목록을 제출하면요. 목록에다가 그걸 적습니다. 목록.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목록에다 적는다는 건데요. 어쨌든 목록을 따로 공부를 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지금은 그 정도 단기가 아니어서 공부 안 했지만 근데 여기서는 또 풀 수 있는 힌트를 제가 하나 드렸었죠. 차고를 보시면 됩니다. 차고. 민법에서 차고 그러면 당연히 백부조가 떠올라야 됩니다. 민법 백부조.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전확인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등기에서 차고가 나오면 묻는 게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경정등기요. 경정등기 할 수 있다니까 맞는 겁니다. 이게 경정등기. 그러니까 착각해서 잘못 적었기 때문에요. 고쳐서 바로잡는 경정이 항상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심화학습으로 들어가면요. 우리 교재에는 이 굉장히 오류가 있어서 제가 기출문제이기도 한데 교재에 오류가 있어서 제가 꼭 강조를 드릴 텐데요. 착오가 누구의 착오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저하고 좀 깊이 있게 정리하는 시간이 3, 4월부터는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부터 또 봅니다. 유증등기네요. 유증등기에 대해서 옳은 거 골라랍니다. 옳은 거 고르기. 유증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쳐야 한다. 여기 거치지 않는다라는 거를 논점으로 정리했습니다. 유증등기 그러면요. 지금부터 출제되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되는 의미에서 정리해 드렸었잖아요. 5가지. 첫째는 공동신청. 그래서 권리증을 쓴다는 것. 두 번째는 특등유. 특정유증 등기해야 유증효력. 바로 여기 보이시죠? 옳은 거 고르기에서 특, 등, 유 그리고 등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등기해야 되는 쪽. 포괄은 이제 반대로 등기 없이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요거 비교하는 것이 여러 번 출제가 됐는데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예 특등유로 기억하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힌트를 드렸던 그 부분 연결하시고 요게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세 번째 포인트였어요. 네 번째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등기도 일단은 수리된다는 것.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판단도 못하고 거부도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수리해 준다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미등기 부동산의 유증일 때는 이 수증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승계취득자지만 보존등기는 원시취득자가 하는 거라 이게 안 맞다 그랬죠. 그래서 상속인 명의의 보존등기를 거쳐서 유증등기 하는 등기 2번 하는 방식밖에 없었는데 2011년에 상속과 유사한 포괄 유증은 미등기 부동산에 상속했을 때 상속인이 바로 보존등기 하는 길이 열려 있듯이 미등기 부동산의 상속과 유사한 포괄 유증은 포괄 수증자는 바로 보존등기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요. 자, 그 부분까지 정리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어쨌든 유증등기에 대해서는 논점 5개를 체크하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미등기 나왔네요. 미등기 부동산의 특정 유증은 2번 해야 되는 겁니다. 상속인 명의 보존등기를 유언집행자가 하지 상속인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 유언집행자가 대위에서 하고 그 유증등기해서 등기 2번 하는 것밖에 없고요. 현재도. 근데 만약에 이게 포괄 유증으로 바뀌면 옛날처럼 2번 하는 걸 막지는 않습니다. 해도 됩니다만
한 번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누가 그 두 번 하겠어요. 그러니까 포괄 수증자가 바로 보존등기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특정 유증이니까 상속인명의 보존등기 거쳐서 해야 되는 요게 옳은 것이라서 정답이 되겠고요. 5번은 옳은 것이 특등유, 요게 옳게 돼 있으니까 정답이 1번이 되겠고. 이렇게 자꾸 연습하고 다져가시다 보면요. 조금만 반복이 되시면 빨리 시험 치고 싶다. 뭐가 나오는지 아는데 뭘 고민합니까? 그렇게 되셔야 돼요. 6월 끝나면 이제 7월에 문제풀이 과정으로 정식으로 들어가면요. 아마 그런 심리적인 상태, 정신적인 자세가 갖춰지면은 뭐 합격은 시간 문제죠. 뭐 때가 되면 뭐 충분히 맞춰줄 것들 맞춰주면 합격이 충분하고요. 정말 까다로운 지문, 지엽적인 지문 나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는 극소수예요. 그런 것들은 제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뭐 똑같은 거 이렇게 찍어가지고요. 확률이 좀 생기면 뭐 운이 좋으면 몇 개 맞추면은 뭐 더 좋은 거고 그거 관계없이 여러분 합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 김장에 있는 문제들을 가능하면 많이 반복하실 수 있도록 보다가 헷갈리거나 정리가 안 될 때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오셔가지고 정리하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정말 자신감을 키워가면서 시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수험 방법이 아닐까. 우리한테는 합격이 중요하고 점수가 중요한 거지 뭐 이론적인 뭐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문제 대응하는 이런 훈련들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자, 6번 문제를 보시면요. 이거를 굉장히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단독 신청의 의미를 아셔야 된다 그랬죠. 어느 일방이지 한 명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갑에 사망했고 피상속인이고요. 상속인은 을과 병 2명입니다. 이럴 때 민법에서는 그 상속편에서 여러 명이 상속받으니까 공동상속이라 그러죠. 그래서 공동상속이 맞아요. 근데 등기는 어떻게 됩니까? 등기 넘겨주는 피상속인 측이 아무도 없어서 그리고 그를 대신하는 자도 없어서 의무자 측이 아예 없어요. 등기 받는 자가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상속인이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상속받는 쪽밖에 없어서 일방 단독이 되는 거죠. 명수를 얘기하는 신청이 아닙니다. 이 단독이. 그래서 여기는 단독 신청이 돼야 되겠죠. 근데 제가 모의고사 이거를 내본 적이 있는데요. 공동상속이니까 공동신청이지 공동이라 해놓고 단독은 또 뭐냐고. 이 구조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등기신청에서 공동단독은 사람 명수 얘기가 아니라 일방만이 하느냐 쌍방이 같이 하느냐 그 부분이라는 거를 꼭 좀 체크하시라고 제가 낸 거고요. 이렇게 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개념도 잡으실 겸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가서 이제 용의권 등기로 갔습니다. 지상권 등기에 대해서 옳은 거 골라라. 뭐 사실 깊이 있게 요것도 옳은 거 골라라 그래서 단독 요거 보셔야 되겠고요. 신청의 단독. 자, 7번 문제는 이게 지문으로 나오는 것들인데 아직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그리고 저당권, 건저당권, 공동저당 이 민법적인 내용이 지금 제대로 반복이 순환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는 내용을 묻지는 못했죠. 그래서 요 정도 공부했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하는데 앞으로 점점 넓혀갈 겁니다. 이게 지상권에 대해서 옳은 거 골라랍니다. 목적과 범위가 필요적 정보다. 이거 정확하게 맞다는 거. 요약집에 신청 정보 중에 필요적 정보 중에 5번에 보면요. 특유한 필요적 정보로 해서 제가 별표를 2개 해드렸어요.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됐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분 지상권은 등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해서 우리 등기사항 할 때 이미 했던 부분에 반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전세권 등기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입니다. 옳은 것 고르기. 전세금과 범위는 필요적 정보입니다. 필요적. 특징이 뭐냐면 전세권 등기할 때는 목적을 불문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지상권과 지역권은 목적이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2번 지문 가볍게 체크하고 제가 등기부 보여드리고 넘어갔잖아요. 등기부. 그래서 등기부 보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가 원인에 적혀있는 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라고 목적란에 적혀 있었던 건데 부기 등기로 돼 있었고요. 그 안에 양도액이 적혀 있었어요. 그 등기부를 기억하시면 이런 질문은 너무 쉬워집니다. 사실 내용 몰라도 됩니다. 등기부 봤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로 등기법 73조 1항의 내용입니다. 1항. 그 다음에 2항의 내용도 있거든요.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는데 존속기간에 만료하기 전이라도 전세권이 소멸했다는 거 입증하면 할 수 있다라는 그 이제 2항이 있는데 민법에서 그 부분이 좀 깊이 있게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등기에서는 일단 조문에 대해서
등기부를 통해서 보시면은 쉬운 부분이 있어서 먼저 제가 소개를 했었어요. 어쨌든 옳은 거 골라라의 2번입니다. 2번. 그런데 나중에 되면 제가 강조를 드릴 텐데 2번의 구조를 자세하게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 강의를 제가 좀 해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당권에도 이게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저당권에도 똑같은 내용인데 구조적으로 똑같은데 똑같은 메커니즘인데 하나는 전세권이고 하나는 저당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양쪽이 다 출제됐는데도 똑같은 구조라는 것을 못 알아보거든요. 전세권에 대해서 공부가 부족해서, 저당권에 대해서 공부가 부족해서, 아니면 양쪽이 다 부족해서 이 비교를 못 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구조라는 걸 알면 그 원리를 알면 이런 것들은 더 쉬워집니다. 어쨌든 등기부를 통해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는 어렵게 공부를 하고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쉽게 접근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저는 가능하면 쉬운 쪽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등기부를 보고 그냥 해석하는 게 제일 깔끔하다. 이론적인 분석을 해드려야 되는 이유는 저당권하고 유사한 구조인데 그 구조를 보려면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나중에 또 보충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옳은 건 2번이라는 것을 찾을 수는 있으면 되는 거고요. 자, 9번 문제입니다. 지역권 등기로 왔습니다. 옳은 거 골라라는데 지역권은 여러분이 민법 공부를 몇 순환을 해도 캐치를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또 저 이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박사 논문 준비하는 친구도 이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지역권의 핵심적인 내용을. 지역권은 지역권자가 존재하지만 그 지역권자, 사람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는 것.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라는 그 문구가 다가오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요역지를 위한 권리예요. 요역지를 위한. 그러니까 주인공이 요역지예요. 요역지. 자, 그런 개념을 좀 말씀을 드렸고 제가 뭐 낙서처럼 누가 보면 낙서인 줄 알겠다 하면서 경우의 수를 보여드렸잖아요. 지상권, 소유권부터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 권리자. 요역지 권리자도 마찬가지였고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래서 경우의 수의 조합이 이론적으로 16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에게 지역권 설정해 줄 때는 주등기로, 나머지 권리자들이 설정해 줄 때는 부기등기로까지 제가 연결했죠. 그러면서 이걸 설명했어요. 이게 쉽게 읽히지 않으면 지역권의 구조를 모르고 있다. 승역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 임차권 다 된다고요. 승역지의 소유자가 설정자로서 의무자가 될 때는 주등기로 한다. 여기가 연결이 되셔야 되고, 승역지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권자도 가능한데 그런 자들이 설정자로서 의무자가 될 때는 그 지역 지상권 등기, 전세권 등기, 임차권 등기 붙여서 부기등기로 한다까지 연결하시면서 자꾸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를 실행한다. 이것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제가 그랬죠. 이것 때문에 필요했던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한데, 첫째, 지역권 등기에서는 지역권자가 존재는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에서 빼게 됐다는 거. 30년 전에 이미. 그래서 지역권자가 없어요. 등기부에. 존재는 하지만 등기부에 없다고요. 그러면 지역권 이전이라는 거는 지역권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등기부에 지역권자를 안 적기 때문에 그 변경을 공시할 수가 없죠.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도 불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지역권 이전이라는 거는 요역지에 달려있는 권리잖아요. 요역지를 팔면 이 붙어있는 지역권, 요역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을 그냥 따라서 수반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지역권의 별도의 이전 등기가 불필요하죠. 두 가지 측면. 첫째는 지역권자가 존재하지만 등기부에 없기 때문에 지역권자가 바뀌는 지역권 이전 등기는 방법이 없어요. 기술적으로도 못하고 필요도 없다. 왜? 요역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로 지역권에 그냥 따라가기 때문에 지역권의 이전 등기 불필요하고 또 방법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이전 등기니까 서리처제 소주 외부어, 서리처제 소주 외부 그 공식으로 풀다가 이전,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고 소유권 아닌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다 하다가 이걸 틀리시더라고요. 법무사 시험에서도 틀리고 중개사 시험에는 더 많이 틀리시죠. 어쨌든 그냥 권리만 볼 게 아니라 지역권의 특수성을 보셔야 됩니다. 지역권자는 존재하지만 등기부에 안 올라가 있어서 지역권자가 바뀌는 이전 등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 이론적으로도 불필요, 지역권의 수반성 때문이다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어쨌든 지역권 이전 등기는 여기에 X가 가는 게 실력입니다. 지역권 이전 등기는 현재 존재하지 않음. 어쨌든 옳은 것을 골라라에 1번을 굉장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1번 지문이 정답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왜냐하면 해석을 못하거든요. 해석을 못한다는 것은 그 구조에 대해서 분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다가온다는 것.
부연 설명을 드리고. 자, 10번입니다. 옳은 거 골라라. 저당권 등기.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던가요? 자, 이게 도문이 떠오르면 더 좋죠. 민법 371조를 보시면 지상권과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명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옳은 거를 골라라.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문도 잘 대응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정답만 가리는 게 아니고요. 이 지문들이 만약에 이런 문제도 틀린 거를 골라라 그러면 2번이 정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만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맞다 틀리다를 그 이유를 다 생각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지문을 구성했기 때문에 다 분석이 되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공동담보 목록이 일단 눈에 확 보이는 순간 우리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3개밖에 없다. 그래서 깊이 있게 공동저당을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필요한 거 딱 3가지니까. 첫째는 5 이상이죠. 두 번째는요, 등기 기록의 일부라는 것, 이게. 세 번째는 신청인이 작성하던 거를 개정해서 등기관이 직접 작성하는 걸로 바꿨다. 그래서 여기에 신청인이 작성 이 부분이 빨리 보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시험에 이미 2번 나왔거든요. 개정되고 2번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눈에 안 보이더랍니다. 자꾸 5 이상만 보이니까. 자, 그래서 어떤 옳은 것을 골라라. 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습을 하셨는데요. 수업을 들으시고 나서 그 전체 내용이 다 복습이 되면 좋지만 이 최소한 이 문제를 통해서 건드린 부분이라도 복습을 하셔도 사실은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복습 시간을 어떻게 가리시는지 제가 이렇게 해마다 경험을 해보면 말이죠. 공부량을 막 넓히세요, 혼자. 수업 중에 요만큼 했는데 혼자 막 이렇게 넓히십니다. 그리고 막 정리한다고 바쁘시죠. 막 줄 긋고 막 별표 치고 그런 공부하지 마시고요. 그냥 듣고 넘기고 자꾸 이렇게 새길 수 있도록. 이 교재들은 여기다가 여러분이 정성을 많이 쏟으시라는 거는 반복해서 보시라는 거지 예쁘게 정리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시험이 끝나고 여러분 자기는 취득하고 나면요. 이거 별 필요 없거든요. 버려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트레이닝을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예쁘게 정리하고 하는 거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단권화는 이미 돼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 다 적혀 있고 어지간한 거는 색깔도 입혀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공부량을 넓히지 마시고 강의를 들으신 분의 부분에 한해서 집중해서 반복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이 김장을 활용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문들이 익숙해지도록 하신다면 여러분의 합격은 성큼 다가올 겁니다. 아마 6월이 끝나면 빨리 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충만하게 되도록 그렇게 제가 안내할 테니까요. 복습을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셨다가 정규 과정 시작하겠습니다.